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중입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평가 시험이죠. 물론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원이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너무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또 너무 못 봤다고 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모든 건 성장의 발판입니다. 알겠어요? 다 독립시행이에요. 6월, 9월 수능 다 독립시행인데 결국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이 점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알겠죠? 전반적으로 어떠했느냐? 이렇게 막 난도가 막 심각하게 어렵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영역별로. 그러니까 가령 엄매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차이를 벌리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서 변별을 주려는 시도가 조금 보입니다. 눈에. 그리고 독서도 뭐 누군가에겐 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량의 증대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문학 또한 문학은 더 쉬워요. 근데 중간중간에 걸려 넘어질 만한 판단을 묻고 있어요. 판단. 지문 독해도 독해지만 그거보다는 읽고 나서 그 평가원이 해놓은 해석이 선지거든요. 그 선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묻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같이 보죠. 일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뭐뭐하지만 조금 꼬름한 부분이 있다. 언제라도 난도를 올릴 위험이 좀 상존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첫 번째, 법지문이 장문 독해로 나왔죠. 그죠? 기존에 우리가 자주 봤던 지문들은 인문지문입니다. 인문지문이 장문 독해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법지문으로 좀 넘어갔어요. 제가 그 모의고사 몇 번 낼 때도 이렇게 법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이 장문으로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유력한 건 이제 인문지문은 계속 이제 장문 독해로 내왔으니까 이제 법지문도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경제지문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일반적인 얘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법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 사례 적용. 저 이민독서에서도 제가 그 법 해석과 적용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얘기와 구체적인 정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좀 이제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약간 그래도 말랑말랑한 인문지문보다는 정보 자체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지문이나 과학기술지문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법지문들은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거든요. 여기도 원칙과 예외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지? 원칙과 예외 그리고 요건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독서론의 문법적인 요소가 좀 가미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화작인데 문법 하라? 아니, no.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뭐랑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이랑 상관은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게 해야겠지만 몇 년 뒤면 이제 그 통합시장이 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문법을 다 같이 이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법과 문법 해가지고 다 섞어서 시험 봐요.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 보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혹은 교육과정이라는 건 약간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있어요. 딱 디지털처럼 딱 바뀌었다 끝 이게 아니라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플로우를 좀 타고 갑니다. 왜냐면 수능 출제위원들이나 이렇게 문제 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시범적으로 조금씩 그걸 확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화작 선택자들한테 문법 풀라고 낼 수는 없지. 하지만 약간 그런 형태를 좀 문법 냄새는 안 나지만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요, 여러분 13번요, 이거 동음이어예요. 동형이의어지, 그지? 맞아. 근데 동형이의어를 문법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동음이어야. 그러니까 요거 약간 좀 사기성이 좀 있어. 그러니까 약간 문법적인 스트레스를 좀 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 보여요. 문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문 내에서 처리가 될 거예요. 요런 언어학적 배경의 스탠스들이 좀 이제 가미될 수 있다. 그래서
난도를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생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짚어주는 게 강사야. 그 다음에 문학. 문학은 현행 기조대로. 현행 기조대로 계속 가고 있고, 현대산문을 역시 비연계로 좀 출제를 했고요. 비연계는 기본적으로 피지컬. 그 내에서 이제 피지컬을 길러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그죠? 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러면서 연계도 이제 굉장히 체감률이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행 기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매 난도를 확 올렸다는 건 이거는 변별을 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언매 화작 차이도 좀 주고 나름의 변별도 갖추게 하고 요런 어떤 의도가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무난하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다. 좀 더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자, 문학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총평 중에 문학은 이제 난도는 중하 정도. 하를 줄까 중하를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조금 중간중간 여러분이 까다로웠을 부분이 없진 않으니까 연계 체감률이 다소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6평과 9평은 체감률이 기본적으로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좀 더 이제 EBS 학습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 배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독려하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연계 체감률이 다소 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소 높다는 얘기는 EBS 그 수록된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수능 때는 그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으니까 산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부분만 달달달 학습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읽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라고 캐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반적인 흐름과 현대산문 같은 경우는 대입학, 주제, 갈등 원인 이런 것들 정도 잡아주시고 접근하면 좋겠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선지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대신 결국에는 평가 원인은 해석에 대한 선지 판단. 21번도요. 선후관계 판단이에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판단. 24, 25번. 특히 24번은 누가 건너편산에 올라갔는가 주체 확인. 주체 변환 자주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25번도요. 뭐뭐와 면서가 실제로 맞는가. 그 길이 다 한 다음에 철봉 매달리는 거잖아. 선후관계 파악. 26번도 수식 피수식.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잘생긴 유대종. 유대종은 잘생겼다. 이게 뭐냐면 더 쉽게. 잘생긴 차은우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정보는 하나가 아니에요. 사고 났대가 아니라 차은우가 잘생겨야 되는 거고 정보는 결국 두 개인 거예요. 이런 미시독해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27번도 마찬가지 그런 거야. 다 수식 피수식 이런 얘기들이야. 그 다음 29번도 그래 네 말 그럴듯해 라는 거는 앞인지 뒤인지 따져야 돼. 공주가 그런 어떤 음해하기 전인지 후인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바로 29번이 세팅되어 있는 문제의 대입 파악입니다. 그죠? 30번도 범주죠. A와 B 간의 갈등. 제가 이거 이민문학에서 거의 똑같이 냈어. 그 사수 낼 때 나와 B를 우선시했는가 경희와 B를 우선시했는가 이런 거 내가 낸 적 있죠. 기억나시죠? 똑같이 냈어. 문제의 스타일 비슷하게 냈습니다. 뭐 다행히도 그 제가 이제 올려드린 모의고사랑 김진옥 전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어 같은 경우는 32번. 정서적 거리에 대한 개념 이해도 중요하고 경외감도 이민문학에서 똑같이 냈어. 경외감 나온다고 했잖아. 찾아보세요. 경외감 내가 설명했어. 경외감은 두려운 마음, 존경과 두려운 마음이 같이 내재돼 있어야 돼요. 그런 개념어에 대한 판단도 묻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 좀 정리 스탠스로 좀 접근해야 돼요. 이게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버겁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버거운 사람도 있다고. 가령 이제 인문지문 14에서 17 같은 경우도 16번 다양한 존재들 인간 중심, 생명 중심 윤리,
뉴턴, 그죠? 플로리디, 그 다음에 17번에 칸트까지 있어요. 각 인물들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작년 개화 지분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옌뿌, 천두슈, 장진마이, 박은식, 그죠? 고종, 개화당의 한 인사.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 정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제가 그래서 이거 연습시켰잖아요. 파노라마 독서에서. 다수자 입장 정리. 그죠? 미시다 거시다 얘기하면서 나랑 같이 한 거 있잖아. 일부러 연습시킨 거야.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서. 나오잖아, 이런 거. 정리가 중요해요. 칸트는 어차피 17번에 있는 복이 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리를 해야 돼. 윗글과 보기는 반반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치? 잊지 말라. 그 다음에 10에서 13. 특히 10번 같은 경우 병렬도 대비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논리실증주의자 포퍼? 다르니까 나눴겠지. 여기도 누구는 A를 통해 누구는 B를 통해 딱 갈라내면 10번 병렬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비율은 분수로 처리하면 쉽다고 내가 분명히 인셉션 때부터 얘기했잖아. 그죠? 12번 관련 얘기야. 그 다음에 4에서 9 장문인데 말씀드렸듯이 법지문이 장문으로 되어 있는 특이 포인트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2번 쓰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범주의 차이인데 문제 해결 자체가 지체되는 게 아니라 너무 깊숙하게 모든 걸 다 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 확장과 심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문도 봐봐. 이해한 내용이야. 이해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5번에 이제 2번 발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이것도 병렬도 대비다. 제가 그래서 계속 연습시켰잖아. 포괄적 위임 지문도 나랑 연습했잖아. 그지? 기억나? 위임 명령, 조례, 행정규칙 나랑 연습했잖아요. 여기도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가 뒤에 또 안에 슬래시 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소멸했거나 or. 병렬이라는 거는요. 쉼표만 있는 게 아니라 and나 or 쉼표까지야. 그러니까 or 소멸했거나 딱 잡으면 나와요. 그죠? 권리 소멸했거나 그러니까 종료 후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 사례가. 예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A거나 B다. 잘 봐. A거나 B야. 근데 즉 가령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나왔어. 그럼 A 프라임은 여기랑 연결해야 되고 B 프라임은 B랑 연결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이 병렬 처리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로 된 거야.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는 페이크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문제들이 좀 존재해요.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 그러니까 버거우면 정리하세요. 버거우면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그죠? 기본적으로 장문 독해는 문제 해결 과정과 그것을 적용으로 냈는데, 약간 전형적인 페이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엄매. 요거 눈치 까야 돼요. 작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얘들이. 미시적 개념. 그러니까 뼈대만 잡는 건 소용없어. 그런 엄매 수업 백날 들어봐. 결국에는 뼈대만 익히고 살이 안 붙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불규칙 본보조. 그죠? 아서 내가 건너어서 가아서 맨날 얘기했었잖아, 이거. 그죠? 요런 얘기. 거기다가 이거 반모음 내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 반모음 교체, 첨가, 탈락 세 가지다.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있잖아, 여기. 반모음 나온다고 얘기했지. 엄매 기실에 최근에 내가 지지난주에 한 강의 찾아봐. 반모음 얘기했어. 이거 나온다고. 평가는 이거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정식으로 나왔잖아. 아예 대놓고. 그리고 히읗은 탈락, 축약, 그 다음에 이제 교체까지 다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서 히읗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나왔잖아. 35번에 또. 불규칙 본보조와 같이 나온 거는 이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언을
아주 딥하게 내고 있다. 그죠? 그리고 37번 문제 틀리신 분도 졸업식 장애를 왜 안 봐? 그것으로 실제로 들고 왔잖아요. 그 맥락을 봐서 본보조인지 본보조인지 알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문장 표현 다 냈어. 그죠? 사동인지 피동인지까지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로 다 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미시적 개념 없으면 틀려요. 그리고 35분 5분 내가 이르다 나온다고 했지. 분명히 나온다고 했어. 이르다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어. 강의 가서 봐봐. 엄매 기실에 엄매 총론 이르다는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어. 나오잖아. 응? 자랑하는 거예요. 38번에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나온다고 했고 사실 가지고 나온다고 했고 사실 나왔잖아. 그죠? 가나 보면 사실. 사실 가지고 동격인지 관계인지 낸다까지 내가 다 맞췄어. 응? 열심히 하시라고. 까먹지만 않으면 돼. 내가 가르쳤던 걸 여러분은 까먹지 않으면 돼요. 까먹어서 문제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 그 엄매 선택자들은 엄매 총론, 엄매 기실에 그 다음에 EBS 연계된 엄매 스팀팩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 컬이 더 준비가 돼 있어 사실. 그거까지. 잘 따라오시면 돼요. 걱정 1도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이건 다 냈어요 이번에. 그냥 뭐 암긴 문장, 사동, 피동, 그 다음에 본보조, 불규칙 다 낸 거예요. 아예 그냥 싸잡아서 작정하고 낸 겁니다 지금. 곁다리들이 좀 있거든요. 곁다리 안 내고 본진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매체도 미시독해. 수식, 피수식 잘 처리하면 되는 문제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 뭐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자료에 대한 활용, 청중의 반응, 준언어라는 거 나한테 배웠죠. 분명히 화작 총론 때 나랑 했어. 비언어가 있고, 그죠? 준언어가 있고, 이런 것들 나랑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디펜던트 랭귀지, 언어의 종속적인 또박또박 소리를 키워서 이런 것들, 말을 해야만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초고 수정 문제 당연히 나왔고, 조건 충족 문제인데, 답변 전략을 전부 다 반영해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 그것보다도 이게 36번 은근히 틀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보조사 잘 보세요. 항상 문장 단위에 놓게 만이나 도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디귿에 보면 부속서 1에는 근데 부속서 2, 3에는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도라는 게 뭐야? 내가 분명히 인셉션 독해부터 얘기했잖아. 간접 점유도 사실적 지배다. 그럼 모두 직접 점유도 당연히. 이렇게. 요런 어떤 의미 판단, 전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요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고, 뭐 나머지 심각하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 너무 설렁설렁 풀면 틀릴 거예요. 너무 설렁설렁 풀지 마세요. 화작이라고 방심했다가 이제 설렁설렁 풀다가 2개, 3개 틀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엄매, 화작 이렇게 됩니다. 딴 거보다도요. 2가지로 여러분이 2트랙을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피지컬, 즉 어떤 지문이 나와도, 즉 비연계가 나오더라도 뚫을 수 있는 능력, 가장 기본적인 능력 베이스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뭐 다른 강사를 추천할 수 없지 않냐. 인셉션, 파노라마, 그 다음에 제 시그니처 강의인 진또배기, 하반기 강의죠, 그죠? 요렇게 진행하는 요 플로우들, 그 다음에 유대종의 밑까지 쭉 가는 요 피지컬 강의들, 기본적으로 힘을 길러주는 강의야. 읽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는 강의. 그러면서 EBS, OBS, 문학 작품 정리 뿐만 아니라 EBS 모의고사가 있어요. 문학 모의고사.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죠? 뭐든지 다 괜찮아요. 나 다 잘해. 근데 이런 어떤 문학 모의고사, 그리고 이문 독서 연계. 그러니까 2트랙으로 가야 돼요. 문학, 독서, 문학작품, 요런 어떤 EBS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싸울 근력과
힘을 길러준다면 이건 도구를 지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도구를 지어줬는데 아무래도 조그마한 애새끼가 쥔 거보다는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 나가라. 그럼 선택 과목. 엄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총론. 총론 학습하셨으면 기실에 총론을 빨리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오늘 얘기한 문제들 다 여기서 나왔어. 기실에서.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 스팀팩. 근데 요런 과정들 쭉 따라오시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준비할 거야. 화작 같은 경우는 화작 총론을 기반으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의 실전적 해석과 역시 스팀팩을 강의는 없어요. 대신에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거 투 트랙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하면 안 돼요. EBS 백날 달달달 해봐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달달달 한다고 여러분의 성적이 보장되지 않는 건 여러분들도 알 거야. 결국에는 고기를 낚는 법, 고기를 낚시하는 법, 방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은 성적이 보장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총평과 문제 해결,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본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